반갑습니다. 수학의 정석 실력편의 차윤입니다. 자, 이제 또 새로운 단어 5단원 시작하겠습니다. 지수방정식과 로그방정식이란 주제인데 이제 이런 거죠. 앞에 계속 함수가 나오다가 제시면 지수 배우고 로그 배우고 그다음 상용 로그 배우고 그다음 지수 로그 함수를 배웠는데 그 지수 로그 함수를 배우다가 이제 뭘 배우느냐? 바로 방정식 부등식을 배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5단원은요.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와 관련된 지수 로그 방정식을 배우고요. 6단원이 부등식을 배우는데 이 5단원, 6단원의 개념이 사실 동일합니다. 5단원, 6단원이 사실은 굉장히 유사한 개념을 동일하게 품고 있고 지금 이 부분은 이 5, 6단원은 단원의 특색이 분명해요. 그래서 그 분명한 내용을 먼저 학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들을 풀면서 좀 자잘한 것들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방정식을 푸는데 요거 하는 거예요, 지금. 고1 과정에서 배웠어요. 방정식 어떻게 풉니까? 이런 거지, 이런 거. fx equal gx 뭐 이런 방정식을 푸는 겁니다. 또는 한쪽은 x에 관한 식, 한쪽은 뭐 0 이런 방정식, 이런 것들을 푸는 건데 보통 우리가 이제 방정식, 부등식을 푸는 원리는 뭐 이 식을 넘겨서 인수분해를 해서 맞습니까? 그 다음에 그 인수분해에서 곱 능력으로 만들어서 이제 0, 0, 0이 5로 연결된 형태로서 만드는 게 방정식의 기본적인 원리였는데 이게 다항식의 경우에는 이렇게 풀면 돼요. 넘겨서 인수분해하면 되는데 지금 우리가 지수로그 방정식 부등식을 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지수로그 방정식은 다항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치? 지수로그 이런 거 뭐 2의 x제곱은 뭐 2의 2x 플러스 1제곱 대표적인 지수 방정식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수 방정식 의미는 지수에 이 미지수 x가 들어간 형태를 지수 방정식이라고 부르고 여기는 이 밑은 항상 상수인 형태를 다루게 됩니다. 요거 이제 뒤에 가서 실력 정석 교재인 만큼 뭐 이런 것도 나와요. x의 x제곱은 뭐 2x 플러스 1의 뭐 x 마이너스 1제곱 뭐 이런 것들 막 풀게 되면 이제 지수에도 미지수가 있는데 밑에도 미지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지수 방정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교 과정에 다룬 지수는요. 항상 지수 요 밑이 상수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야. 이런 거는 수능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나오고 있고. 이런 형태는 엄밀하게는 고교 과정에서 다루는 지수가 아니기 때문에 뭐 지수는 사실 맞습니다만 미지수, 요 밑이 상수인 것만 다루기 때문에 고교 과정에서 배우는 지수 방정식이 아니기 때문에 고3 이제 공인된 기관인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보는 수능 시험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반면에 각종 시중 교재에 이게 있어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학교 내신 문제에는 출제가 됩니다. 학교 내신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각종 시중 교재 문제들 토대로 참고해서 시험을 출제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학교 내신 문제는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를 푸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사실은 이 전체를 보는 안목들이 필요하거든요. 선생님 항상 강조하는 게 이 단원에 뭐가 중요하고 이 앞뒤 단원 관계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이게 다 정리가 된 다음에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풀고 이 문제는 이렇게 풀고 이걸 나중에 설명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전체를 보지 못하면은 그냥 막 문제를만 푼단 말이야. 그냥 정작 수능에서는 뭐 이건 좀 부차적인 것들인 거지. 정석 교재에는 올 싹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중요하게 디테일하게 배울 건 배우시고 좀 가볍게 볼 건 가볍게 보시고 학교 내신은 당연히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공부를 하는데 어쨌든 자 지금부터 이제 방정식에 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목적이 뭡니까? 방정식의 최종적인 목적은 이제 근을 구하는 거죠, 근. 그 근 중에서 정확히는 실근을 구하는 거고요. 이걸 뭐 다른 말로 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만족하는 요 x가 얼마인지를 이렇게 구하는 게 방정식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요걸 갖다가 물론 지금부터 풀 거야. 푸는데 원리가 뭐냐면요. 이 앞단원의 지수 함수를 배운 다음에 지수 방정식을 배우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이 방정식은요. 언제나 함수, 다시 말하면 그래프랑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방정식 실근을 어떻게 구하냐면요. 물론 고1 과정에 배웠어요. 요걸 이 상태로 풀 수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푸는 것도 가능해요. y는 fx라고 하는 그래프 그리시고요. 그 다음에 y는 gx라고 하는 그래프를 그려서
알겠습니까? y는 fx나 y는 gx라는 그래프를 그려서 이걸 뭘 찾는 거야? 이 그래프의 교점을 찾아서 그 교점의 x좌표를 이용해서 최종적으로 만족하는 이 방정식의 근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그래프가 있으면 뭐 이런 거야. 뭐 이게 뭐 지수, 여기도 지수. 그러면 이런 지수함수와 이거 지수함수를 그려서 그 두 지수함수의 교점의 x좌표가 뭐라고요? 바로 저 방정식의 근이 되는 겁니다. 이런 원리로 이제 접근을 하는 건데, 자, 이래요. 쉬운 문제는 이 방정식의 근은 그냥 이 상태로 바로 풉니다. 푸는 방법 좀 설명해 줄게요. 그런데 좀 어려운 문제들은요, 이런 방정식을 이렇게 풀지 않고 이 방정식을 그래프상에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수로그 함수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해를 구하는 과정이 방정식하고 밀접 관계가 있는데 그게 바로 그래프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4단원, 5단원 따로가 아니라 서로 같습니다. 그럼 부등식은 어때요? 똑같습니다. 부등식도 원리가 어떤 값보다 크다 작다는 그래프상에서 대소관계로서 판정하시면 되겠고요. 또 그래프 문제를 풀다가 이걸 필요에 따라서 방정식으로 상호 변환을 시켜가지고 방정식에서 뭐 또 이렇게 식변형을 해서 푸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진짜 이걸 배울 거야. 이 방정식 푸는 방법을 배울 겁니다. 자, 그 푸는 방법 중 가장 기본이 이겁니다. 2의 fx제곱은 2의 gx제곱이라고 하는 미시 동일한 지수 형태의 방정식. 자, 이 방정식 풀면 어떻게 풉니까? 라고 하면은 그냥 지수끼리 똑같으면 돼요. fx랑 gx가 똑같으면은 바로 요 방정식의 근이나 이 방정식 근이나 서로 똑같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지수 방정식의 풀이인데 이게 사실은 뭐랑 관계가 있냐면은 역시 지수 함수와 관계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y는 2x제곱이라는 이런 지수 함수를 그려보면요. 이 지수 함수가 항상 1대1 대응인 거 맞습니까? 이 지수 함수가 항상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x 하나가 y 하나랑 맨투맨으로 대응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는 오케이. x 하나하고 y 하나가 그대로 대응이 되는 거니까 이런 거지. 요거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요. 자, 이걸 fx라고 보지 말고 선생님이 동그라미라고 놓고 이걸 세모라고 한번 놔볼까요? 그럼 이게 이거야. 2의 동그라미 제곱과 2의 세모 제곱이 똑같은 거야. 근데 우리가 알기로 2의 x제곱에서 요 x자리에 동그라미를 집어넣거나 x자리에 세모를 집어넣게 되면 이게 2의 동그라미 제곱이나 2의 세모 제곱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같다는 말은요. 요 그래프에서 여기가 동그라미가 되면은 여기 함수값이 2의 동그라미 제곱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값이 세모가 되면은 요 함수값이 마찬가지로 2의 세모 제곱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함수가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요거 두 개가 지금 똑같다고 하면은 이 말 자체는 동그라미하고 세모가 똑같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x좌표가 다른데 이 지수에 있는 동그라미 세모가 다른데 이 전체 덩어리가 똑같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요게 1대1 대응이 되기 때문에 요거 똑같다는 말은 동그라미 세모가 똑같다는 말하고 똑같고 그래서 이런 가장 간단한 지수 함수는 그냥 지수끼리 똑같으면 돼 라고 푸는 겁니다. 자, 원리 알겠습니까? 이게 가장 기본적인 원리야.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시험 문제 이런 것만 나오느냐? 아니에요. 이런 것도 나옵니다. 뭐 2의 fx제곱은 뭐 3의 gx제곱 이런 것도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수능 시험 잘 안 나오고요. 학교 내신 시험에는 뭐 자주 나옵니다. 이런 밑이 다른 거는 강제적으로 밑을 똑같게 만드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양변에다가 로그를 취하시면은 요 식은요. 로그 2의 fx제곱, 로그 3의 gx제곱이니까 fx 곱하기 그냥 상용 로그 취할게요. 로그 2는 gx 곱하기 로그 3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실제로 로그 2나 로그 3이 뭡니까? 그냥 숫자 아니야? 그냥 숫자라는 숫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fx하고 gx를 이용한 방정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또 하나 뭐 수능에도 종종 나오고요. 학교 내신 시험에도 자주 나오는 형태가 바로 이런 거예요. 뭐 4의 x제곱, 마이너스 2의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는 0 뭐 이런 형태. 자, 이런 방정식을 풀으라고 나오면 이거 어떻게 푸느냐? 지금 이게 동일한 형태가 반복되는 느낌이 있습니까? 2의 x제곱이 있고 이거는 2의 x제곱을 또 제곱하는 거죠. 동일한 형태가 반복되면 우리가 뭐 해서 풀더라?
그렇죠. 치환해서 풉니다. 2x제곱의 새로운 문자 t로 치환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동일한 형태가 반복되면 꼭 이게 지수 방정식이건 뭐 고1 과정의 다른 내용이건 상관없이 항상 치환해서 문제를 해결을 하고요. 치환할 때 항상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게 언제나 범위를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자, 2x제곱이 t면은 지수 형태의 치환 성질에 의해서 항상 이 지수는 x가 양이건 음이건 간에 지수함수의 치역이 항상 0보다 크다는 걸 확인했었죠. 이 앞단원에서. 그래서 실제로 t는 0보다 크고요. 그래서 이제 이 식을 어떻게 풀 수가 있냐면요. t의 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는 0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인수분해가 되네요. t 마이너스 2에 t 플러스 1은 0. 이라고 쓸 수가 있고요. t가 뭐라고? 2의 x제곱이라고. 그러니까 2의 x제곱이 2 또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 t가 마이너스 1이면 요 식을 만족하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1인 것은 버리고요. 조심할 게 하나가 있습니다. 방정식의 목적은 x를 구하는 거야, t를 구하는 거야. 이런 치환하는 형태의 실수가 뭐가 많이 나오냐면 치환해서 푸는 거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t가 2가 나왔어. 마이너스를 나왔어. 마이너스를 버렸네. 그럼 t가 2가 나오면 답지에 2를 빡 써가지고 장렬하게 전사하는 거지. 근데 뭘 해야 됩니까? 그죠? 방정식 목적은 x를 구하는 거니까 답지에는요. x에다가 2를 쓰셔야 되는 겁니다. 치환할 때는 조심할 게 좀 있어. 그래서 사실은 이 형태가 가장 지수 형태의 방정식에서 주의할 점이 많습니다. 가장 출제 빈도도 높고. 그래서 이제 이 형태를 지금부터 풀고요. 크게 나누면 미시 같은 지수함수 그냥 풀어요. 미시 다른 지수함수 로그를 취해서 풉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형태 치환해서 풉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지 않고 나머지 번외편들이 있어. 그거는 쌤이 문제를 보면서 하나 설명할 테니까 그 번외편의 내용들은 뭐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문제 하나 뜯어보면서 이제 같이 한번 파악해 봅시다.